봅시다.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뭔가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오발탄 다 안 했어? 하다 많았어. 아, 그러네. 오발탄 200페이지네. 200페이지 다 문단까지 했죠? 네. 이제 라 문단 볼게요. 자, 남대문을 오른쪽에 끼고 돌아서 서울역이 보이는 데까지 왔을 때 으스스 몸이 한번 떨렸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으스스 몸이 한번 떨렸다. 머리가 휑하니 비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번쩍거리는 번쩍거리에 전등이 들어왔다. 눈앞이 한번 환해졌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는 어찌 된 셈인지 좀 전에 여기 줄긋자 좀 전에 전등이 켜지기 전보다 더 거리가 어두워졌다. 여기까지 줄긋고요. 그리고 어두워졌다 뒤에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가로로 묶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몸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줄근 부분 있죠? 요거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로 뭐다? 이거 빈혈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래서 뭘 못한다는 얘기야? 판단 능력이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야. 인지 능력 자체가 떨어진 거야. 이제 빈혈 이게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빈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자분들 제가 많이 걱정하는데 남자분들도 간혹가다 와요. 어떤 때 갑자기 키가 크거나 그랬을 때 심장이 거기에 맞춰서 커져야 되는데 안 커졌을 때 심장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를 쭉쭉 못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나도 얼마 전에 나도 보고 되게 놀랬거든. 우리 아들이랑 와이프랑 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롯데 타워를 갔거든. 롯데 타워 가가지고 거기서 막 쇼핑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다가 우리 아들이 힘들다고 이제 어디에 가서 주저앉은 거야. 앉아있다가 아들 저기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딱 가는데 애가 벌떡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따라오다 말고 갑자기 털푸덕하고 진짜로 진짜 이 상태로 이대로 그냥 넘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턱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뭐지? 그러면서 딱 들어봤는데 우리 와이프 완전 놀래가지고 아들! 그러면서 막 비명 지르면서 막 달려가고 나도 놀래서 오오오 그런 다음에 갔어. 그랬더니 애가 눈이 살짝 이렇게 반쯤 희미하게 이렇게 감겨있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지? 그랬더니 이게 알고 봤더니 우리 아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키가 한 20에서 30cm 정도 컸거든. 그러니까 애가 일어나면서 이제 심장이 그걸 못 버티니까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지니까 안 커진 상태니까 키만 큰 거야. 기립성 빈혈이 온 거예요. 기립성 빈혈이 뭐냐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갑자기 눈앞에 깜깜해지고 핑 도는 거예요. 이럴 때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때 진짜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벌떡 일어났는데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세요. 다시 앉으셔도 돼요. 다시 천천히 일어나거나 이렇게 딱 이렇게 수그리면 피가 돌기 시작해요. 천천히. 됐어?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왜 그러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힘들잖아. 그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빈혈이 훨씬 더 많아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건 빈혈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칼슘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방 안 받고 칼슘제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되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내가 처방받아서 먹는 게 좋아요. 이해됐나요? 그건 알고 있어.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먹으면 안 돼요. 자, 계속 보시면요. 철호는 눈을 한 번 꾹 감았다. 다시 떴다. 그래도 매한가지였다. 이건 뱃속이 비어서 그렇다고 철호는 생각했다. 철호 생각 왜 그렇다는 얘기죠.
그는 새삼스레 점심도 저녁도 안 먹은 자기를 깨달았다. 뭐든가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수한 설렁탕 생각이 났다. 입안에 군침이 하나 가득 괴었다. 그는 어느 전주 밑에 가서 전주 그 가로등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요. 전주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침을 뱉었다. 그런데 그건 침이 아니라 진한 피였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또 한 번 오한이 전신을 간지리고 지나갔다.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속히 음식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울역 쪽으로 허청허청 걸었다. 설렁탕. 무슨 약 이름이나 한 것처럼 한마디 일러놓고는 그는 식탁 위에 엎드려 버렸다. 또 입안으로 하나 찝찝한 물이 괴었다. 철호는 머리를 들었다. 음식점 안을 한 바퀴 휘둘러 보았다. 머리가 아찔했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문 밖으로 급히 걸어나갔다. 음식점 옆 골목에 있는 시궁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울컥하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울컥하고 입안의 것을 뱉었다. 그러나 이번엔 주위가 어두워서 그것이 피인지 또는 침인지 알 수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정상적인 인지를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왜 정신적 충격에다가 빈혈까지 와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철호는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를 뺀 자리가 쿡 한번 쑤셨다. 그러자 뒤이어 거기에 호응이 나듯이 관자놀이가 또 쿡 쑤셨다. 철호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큰 길로 나왔다. 마침 택시가 안 되었다. 그는 손을 한번 흔들었다. 철호는 던져지듯이 털썩 택시 안에 쓰러졌다. 어디로 가시죠? 택시는 벌써 그러고 있었다. 해방촌. 해방촌이라고 하는 곳 여기 죽었고요. 집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된 겁니다. 왜? 이 해방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에서 해방되지 않은 곳이거든. 서울에 있어요. 남대문 쪽에 있다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딘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쪽 근처에 있어요. 좀 주워줘. 외면하지 말고. 주웠대. 친구한테 관심을 좀 가져. 친구가 물 떨어뜨렸으면 얘가 뭘 흘렸나? 그러면서 그게 주워주고 그래야지. 니건 내 거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됐어? 사람이 너무 그러면 인색해 보이잖아. 자, 계속 보시면요. 철호는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를 뺀 자리 어디로 가지? 해방촌이구나. 자, 자동차는 스르르 속력을 늦추었다. 해방촌으로 가자면 차를 돌려야 하는 까닭이었다. 운전수는 줄지어 달려오는 자동차의 사이가 생기기를 노리고 있었다. 저만치 자동차 역렬이 좀 끊겼다. 운전수는 핸들을 잔뜩 비틀어 주었다. 운전수가 몸을 한편으로 기울이며 막 핸들을 틀려 떼었다. 뒷자리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S병원으로 가! S병원 여기 죽었고요. 여기 뭐예요? 아내가 죽은 것이에요.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었다. 운전수는 다시 휙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수 옆에 앉아있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운전수 옆에 앉아있는 조수의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 시대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택시 타면 뭐가 있어요? 미터기가 있잖아. 됐어? 근데 옛날에는 미터기가 없었기 때문에 조수석에 조수애가 앉아가지고 가로등 하나당 그 거리가 있어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내가 알기로 그게 50m인가 25m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몇 개 지났는지를 보면서 거리를 재는 거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요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요. 조수애가 한번 철호를 돌아다 보았다. 철호는 뒷자리 한 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차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를 돌고 있었다. 그래도 종로 쪽이네. 자, 그때 또 뒤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야! X경찰서로 가! X경찰서 여기 줄었고요. 여기는 어디예요? 영호가 있는 곳이죠. 자,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X경찰서 앞입니다. 철호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번쩍 일으켰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러나 곧 또 털썩 뒤로 기대고 쓰러져 버렸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한 거죠. 자, 아니야 가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어디로 가자는 얘기를 안 하잖아. 그지? 방향성 없어요. 그래서 뭐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 자, X경찰서입니다. 손님. 조수애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고 말했다.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줄었고요. 정신적으로 지금 혼란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시나리오로 쓰게 되면 이게 독백에 해당됩니다. 독백.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줄거고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다? 거듭된 시련 때문에 방향성 상실한 거죠. 거듭된 시련으로 방향성을 상실했다. 참 딱한 아저씨네 점점점점 취했나? 운전수가 힐끔 조수애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페이지 넘어가서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오발탄 같은 손님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다? 행선지가 불분명한 손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룩히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의식이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아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가장으로서 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서로의 삶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다 썼어?
방금 내가 여기까지 썼는데 뭐 다 썼어. 겁나 빠른데? 멋진데?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일지도 모른다 라고 돼 있죠. 조물주의 오발탄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망적, 현실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긴 가야 한다. 철호는 점점 더 졸려왔다. 다리가 저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다리가 저린 것처럼 머리의 감각이 차츰 없어져 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 자, 의식을 잃어가는 거죠. 가자. 철호는 또 한 번 귓가에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푹 모로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니의 소리, 엄마가 지르던 가자라는 소리죠. 자, 차가 내거리에 다다랐다. 앞에 교통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가 섰다. 또 한 번 조수애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시죠? 그러나 머리를 푹 앞으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머리를 앞으로 푹 숙인 철호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검토하시고요. 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의식 없고요. 따르릉 벨이 울렸다. 긴 자동차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호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행렬에 끼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철호의 입에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철호의 입에서 흘러내린 선지피가 흥건히 그의 와이셔츠 가슴을 적시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채 교통신호등의 파란불 밑으로 차는 내거리를 지나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죽었다 살았다 이런 얘기 없죠.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 사용하면 영혼을 형성하죠. 됐나요?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199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전체 구성은 읽어보시고요. 자, 월남 후 철호 가족의 상황 요것도 참고하세요. 철호의 심리 보시게 되면요. 간호원보다도 덤덤하게 반응하며 아내의 시체 위치조차 묻지 않았다. 허청허청 걸어 병원 현관을 나와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 있었다. 멈추다 걷기를 반복하며 목적 없이 거리를 배회했다. 진열장을 하나하나 비웃거리지만 그러면서도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철호는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담담 여기 줄거고요. 실제로는 여기 줄거자 실제로는 심한 충격 여기 줄거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201페이지. 자, 철호가 처한 상황과 인식해서 나오는데요. 영호의 구속, 아내의 죽음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 가족을 위해 최선, 가족을 위해 최선 여기 줄거고요. 을 다해 살았지만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가족의 불행을 여기 줄거자 불행을 막을 수 없었음을 인식 여기 줄거고요. 자, 충치와 충치를 뽑는 행위의 의미 있죠. 요거 별표 치시고요. 요거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충치 여기 줄거고요. 철호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뤄왔던 것 이건 필요 없고요. 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여기 줄거자 궁핍 속에서도 철호가 지키고자 했던 양심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리고요. 양심을 지키기 위해 여기도 줄거자 양심을 지키기 위해 철호가 감내해왔던 고통 여기까지 줄 쭉 꺼주시고요. 그러면 충치를 뽑는 행위 여기 줄거고요. 자, 삶의 의미를 잃은 상태를 드러낸다. 삶의 의미를 잃은 상태 여기 줄거고요. 극도의 정신적 충격이 여기 줄거자 정신적 충격이 낳은 자기 파괴 여기까지 줄거고요. 적 행위고요. 그리고 양심적 여기 줄거자 양심적 삶을 포기하고 현실의 굴복 여기까지 줄거고요. 요것을 의미한다. 근데 위쪽에 게 더 중요해요.
삶의 의미를 잃은 상태, 정신적 충격이 낳은 자기 파괴적 행위, 요게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구절의 의미 보시게 되면요. 좀 전에 전등이 켜지기 전보다 더 거리가 어두워졌다. 신체적 원인, 신체적 여기 줄거고요. 점심 저녁을 굶어 허기졌다. 허기진 여기 줄거고요. 발치로 인해 빈혈을 느꼈다. 빈혈 줄거고요. 정신적 원인, 정신적 여기 줄거고요. 아내의 죽음과 여기 줄거자 아내의 죽음과 영호의 강도 행각으로 인해 충격 여기까지 줄거고요. 철원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기 줄거자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여기 줄거고요. 자, 작품의 그러고 나서 페이지 203페이지 작품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 보시게 되면요. 시대적 배경, 시대 동그라미 치시면 1950년대 말입니다. 1950년대 말 여기 줄거고요.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1950년대 말은 전후에 여기 줄거자 자, 전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부각하게 여기 줄거고요. 어떤 시기이고요.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실향민 줄거고요. 전쟁으로 부상을 입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직자 등 여기 줄거자 실직자 등 극도의 물질적 궁핍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음 여기까지 줄거고요. 공간적 배경 공간 동그라미 치고요. 서울 해방촌 일대 여기 줄거고요. 판자로 만든 집 여기 줄거고요. 더덕더덕 붙어 있는 곳으로 극도의 가난 속에서 극도의 가난 여기 줄거고요. 살아가는 공간이었고요. 광복 후에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북쪽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해방촌이라고 불렸으나 실제로는 여기 줄거자 실제로는 빈곤, 전쟁, 분단의 고통 등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반어적 여기까지 줄거고요. 의미를 갖는 공간이었다. 자, 철호가 행선지를 번복하는 이유, 행선지를 번복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해방촌 가자고 했다고 SB형 가자고 했다고 X경찰서 가자고 했다고 했죠. 그 밑에 박스들 밑에 보시면 택시에 탄 철호가 행선지를 자꾸 바꾸는 것은 불행을 여기 줄거자 불행을 한꺼번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혼란, 삶의 방향을 잃은 상태에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205페이지 철호가 말하는 가자의 의미. 자, 그래서 철호는요 택시를 탔지만 목적지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태로 어디론가 가려고 한다. 가자의 의미 여기 줄거고요.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여기 줄거자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소시민의 비극적 절망과 좌절 여기까지 줄거고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여기 줄거자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한 심리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럼 지금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심리를 드러내면 지금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심리 여기 줄거고요. 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자를 외치는 어머니의 여기 줄거자 어머니의 절망적인 심리와 동일 여기까지 줄거고요. 작품 속 오발탄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요. 사전적 의미 말고 상징적 의미를 보시게 되면 전후 여기 줄거자 전후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줄거고요. 방향성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철호 여기 줄거고요. 전쟁 이후 주변부로 밀려나 여기 줄거자 주변부로 밀려나 경제적 궁핍 속에서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리고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통제 여기서부터 줄거자 통제 불능의 현실에 내몰려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러한 존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그 밑에 나오죠. 작품 속 철호 가족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전후 소외된 사람들의 아픈 현실로 오발탄은 여기 줄거자 오발탄을 갈 곳 잃은 그들의 삶을 상징 여기까지 줄거고요. 결말의 의미 철호가 과대출혈로 의식을 잃고 철호를 태운 택시는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행렬에 끼어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보시면 전후사회의 여기 줄거자 전후사회의 부재 속에서 개인의 불행이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 여기까지 줄거고요. 됐나요? 페이지 넘어갑시다.
대설주의보 보도록 하죠. 자, 됐죠? 자, 대설주의보 보시게 되면요. 제시 문제도 보고 하네. 짜증나네. 저 남자, 손 많이 가는 남자. 짱 싫어. 자, 보시면요. 206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작품개관,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자유시 서정시 여기 줄었고요. 성격은요. 상징적, 묘사적, 현실비판적이라고 나와있죠. 상징적, 묘사적, 현실비판적 여기 쭉 그어주시고요. 주제 보시게 되면요. 포괄적인, 여기 줄긋자 포괄적인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 여기 줄긋고요. 특징은요. 1980년대 여기 줄긋자 1980년대 정치 상황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여기까지 줄었고요. 그래서 우의적으로 비판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대립적 시어를 통해 대립적 시어 여기 줄었고요. 시대 현실 속 여기 줄었자 시대 현실 속 민중의 모습 여기 줄었고요. 그 민중의 모습이 뭐예요? 굴뚝새죠, 굴뚝새. 됐나요? 자, 그리고요.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여운을 남겼다. 명사로 종결하여 여운 여기 줄거고요. 됐나요? 됐죠? 자,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설주의보에서 제가 해석을 하면서 세모치라고 하는 애들 나와 있어요. 세모치는 애들은 부정적이고요. 위협적인 존재들. 얘들 이렇게 세모치라고 할 거고요. 동그라미 치는 애들 나올 겁니다. 동그라미 치는 애들은 다 뭐다? 동그라미가 아니고 네모치다. 미안. 자, 네모치는 애들은요, 다 뭐다?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적 존재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존재들 정도가 되겠죠. 됐나요? 됐죠? 자, 헤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헤일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치시고요. 자, 헤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위협적 또는 부정적 현실이 되겠죠. 부정적, 위협적 현실이 되겠고요. 자, 제설차 한 대 올리 없는, 제설차 한 대 올리 없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굵은 눈발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치시고요.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여기 줄었고요. 색채가 드러나죠. 시각적 이미지고요. 자, 조그만 한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점점점점에서 나가잖아. 이거 뭐예요? 생략법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략법이 사용되게 되면요, 뭐다? 정서 같은 걸 좀 강조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짧은 면적의 파닥이며 굴뚝새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치시고요. 그래서 이거 나약한 존재, 뭐 서민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눈보라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치시고요. 그리고 굴뚝새하고 눈보라 둘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 색채 대비. 왜? 눈은 하얀색, 굴뚝새는 까만색이기 때문에. 자,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때, 길 잃은 등산객들 여기 네모치시고요. 자, 그리고 외딴 두메 마을 여기도 네모치시고요. 길 끊어놓을 듯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포괄적 현실을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전두환은 자기가 했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외신 기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못 나가게 했었어요. 됐나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죠? 1980년에 있었던 광주 사태죠. 됐나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때는요 진짜 외신 기자들이 아무도 못 나가게 했어요. 아무도 못 나가게 했어요. 특히나 광주 지역 자체로 들어가는 것 길목 자체를 다 막아버렸어요. 왜? 기자들이 들어와서 혹시나 취재해서 그거를 외부로 발설할까. 됐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뚫고 이제 취재를 했던 사람이 있죠. 그 독일인 기자. 그거를 이제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택시 운전사입니다. 됐나요? 네, 실존 인물이긴 한데 조금 영화를 위해서 극화시킨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제 송강호 씨가 택시 운전사로 나오잖아. 맞잖아. 봤어? 근데 원래 실존 인물인 그분은요, 그렇게 이렇게 그냥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아니고 호텔에서 계약돼 있는 택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기사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다 뭐가 가능했었다? 영어가 조금씩은 가능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보면 되게 얍삽하게 남의 일거리를 낚아채고 그러고는 운전해서 가서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나 영어 잘해 그런 다음에 영어 못하는 걸로 나오잖아.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셨대요. 됐나요? 아주 그때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그 실존 인물인 그 기자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만났다라고 얘기 나오잖아. 근데 그 분의 아드님하고 어떻게 연락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 기자가 했는데 인터뷰 내용에서 아버지는 자기의 존재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이 공고를 내고 찾는다고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나를 찾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못하겠고요. 1980년대 초반에는요. 해외에 나가는 것도 제한이 됐었어요. 못 나가게 했었어요. 왜? 나가서 이놈들이 무슨 얘기하고 다닐 줄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 락밴드들 중에서도요. 해외에서 초빙을 받았는데도 못 간 사람들도 많아요. 됐나요? 대표적인 이제 밴드가 그래도 이제 외국으로 갔던 밴드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송골매예요. 송골매 혹시 아세요? 모르지? 알아요. 알아? 누구 있어? 송골매. 이름은 모르는데 그 사람 있잖아요. 알아요 아무튼. 배철수 아저씨. 배철수 아저씨가 거기서 밴드에서 그 보컬이었거든요. 리드 보컬이면서 이제
퍼스트 기타 치는. 그분 되게 유명해. 그 짤이 아니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일본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다가 이게 전선이 잘못된 거야. 노래하다 말고 감전돼가지고 쓰러지셨어요. 부르르 떨면서.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1960년대인가 70년대에 어떤 락밴드가 되게 유명한 락밴드가 그거를 퍼포먼스로 쓴 거야. 노래 부르다가 감전돼서 쓰러지는 거를. 생방송이었는데 감전돼서 쓰러졌는데 그걸 다들 뭐라고 생각한 거야? 퍼포먼스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 실제로 감전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 애들만 안 거야. 그래서 뛰어나와가지고 막 PD랑 막 이런 애들 와가지고 막 질질 끌어내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아직도 영상 자료에 있어요. 배철수 감전 치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난 보는 순간 저거 감전됐다. 진짜 감전됐다. 이게 느낌이 딱 오더라고. 왜? 내가 감전돼 봤거든. 나 2번 감전돼 봤어. 110V에 한 번, 220V에 한 번. 110V랑 220V는 완전 느낌 달라요. 110V가 그 영화에서 흔히 보면 이렇게 감전되면 이렇게 떠는 거 있잖아. 그게 110V예요. 220V 사람이 튕겨져 나와요. 진짜 220V에 딱 감전되는 순간 팡 하면서 내가 뒤로 날아갔대. 내 친구 말로는 쟤가 저렇게 점프를 잘하던 애가 그건 좀 뒤로 점프를 하네? 그러면서 놀랐대. 그때 그 독서실이었거든. 지금으로 따지면 스카 개인 자리 거기서 뭐 꽂다가 220V에 감전이 된 거야. 날아가는데 진짜로 팔다리를 이렇게 하고 날아갔대요. 쭉 피고 이 상태로 뒤로 점프하면서 날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우와 하면서 이걸 보는데 그나마 그 자리에 그 뒷자리에 자리가 있었는데 사람이 나가면서 의자를 이렇게 해놓고 나간 거야. 그래서 쭉 날아가서는 이 자리에 탁 하고 앉았대. 그래가지고 이러고 뻗어 있었대. 근데 난 기억도 안 나. 근데 내 친구 말로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의식이 없었대 내가. 야 괜찮아?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내가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이 살짝 위로 올라간 상태로 이러고 뜨고 있었대. 야 괜찮냐고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뺨을 때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눈동자가 스르륵 내려오면서 껌뻑껌뻑 하더래. 난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러고 나서 눈앞이 깜깜하다가 다시 밝아졌거든. 아이드 블랙 아저씨 왔던 거야. 우와 110V는 찌릿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감전되면 막 머리 이렇게 서 있잖아. 머리가 쓰는 느낌이 나요. 모공이 다 열려있는 느낌이 나더라고. 210V는 아니에요. 진짜 온몸이 다 져. 아파. 근육이 막 이렇게 파열된 것처럼. 절대 감전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최악이에요. 끔찍해. 뭐 얘기를 하니까 좋았어. 포갑적 현실. 세상에 못 나가겠다. 됐어. 송골매 아저씨 갑자기 나와가지고 감전 얘기가 나왔네. 자 어쨌든 간에 찾아봐 나와. 자 계속 보시면요.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길 잃은 등산객들이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자 그리고요 외딴 두메마을도 네모쳤죠. 자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늘. 날아오듯 덤벼드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줄굼고요. 역동적 이미지가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포괄적 속성을 강조하는 건 첫 번째예요. 포괄적 속성을 강조하는 건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세 줄 묶어볼게요. 길 잃은 등산객들이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세 줄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포갑적 이 부분은 세력의 횡포로 인한
답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복합적 세력의 횡포로 인한 두통 첫 번째. 됐나요? 자, 그리고요 여기 두 줄 묶어주세요.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 마을 길 끊어 놓을 듯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여기서는요 뭐뭐 할 듯 뭐뭐 할 듯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구법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됐나요? 됐죠? 자, 다투어 몰려오는 여기도 줄거고요. 이것도 역시 포괄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 두 번째죠. 속성 강조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세모 치시고요. 그리고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여기도 세모 치시고요. 자, 그래서 눈보라의 군단하고요 백색의 계엄령 여기 두 줄 얘네 둘 세모 쳤잖아. 얘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뭐가 사용됐어요? 군사용어가 사용됐죠. 그래서 이게 군사 독재 세력의 포괄적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렬이 오빠가 계엄령 내렸잖아. 그거 우리가 못 막았으면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살 거야. 옛날에는요 계엄 내렸으면 어땠냐 하면 걔네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돼요. 정치적인 집회나 이런 거 하면요 무조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집회 취소고요. 다 그냥 뭐예요? 다 연행해서 끌고 와서 그냥 다 그 깜빡이나 쳐놓습니다. 인도적인 거 없어요. 1980년대에 그 시위하는 거 본 적 없죠? 그지? 난 본 적 있어. 어렸을 때 서울 올라갔다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외갓집 간다고. 외갓집이 서울이었거든. 서울 올라갔다가 지나가다가 시위하는 거 봤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전경 애들이랑 이런 애들이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여기 막 하이바에다가 막 이렇게 쇠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거든. 쇠 철망 같은 거 돼가지고 탁 뒤집어 쓰고 이거 딱 내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방패 이만한 거 들거든요. 막대기 이만한 거 들고 있어요. 들고는 그냥 이 상태로 와가지고 그냥 뜯어 패요 사람들. 여자 시위자 있잖아. 그럼 요새는 막 여경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잖아. 옛날엔 그딴 거 없어요. 남자 경찰 애들 그냥 여자들 머리끄댕이 그냥 잡아요. 끌고 와요. 반항하잖아? 발로 까요. 난 그걸 봤어 직접.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시위대 애들도 자기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신주 같은 거, 전봇대 같은 거 무너뜨려가지고 그 뿌개가지고 오한마로 깨요. 그럼 이게 시멘트잖아. 그럼 다 돌멩이 되잖아. 그럼 그거 들고는 경찰들 오면 던지는 거야. 오지 말라고. 근데도 전경 애들 밀고 오잖아.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뭐 만드는 거야? 화염병 만드는 거예요. 화염병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알려줄까? 괜찮아요. 안 알려줄 거야. 왜? 나중에 시위하다 걸려가지고 딱 나왔을 때 제가 아니고요 남자애가 알려줬어요 뭐 이러면서 나올까봐 나 그거 안 알려줄 거야. 만드는 법 알아요. 근데 화염병 딱 던지면 펑 하고 터지면서 걔네들 못 넘어오거든. 됐어요. 그래서 전경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였냐면 백골단이에요. 백골단. 걔네 떴다 그러면 시위대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요. 왜? 얘들 등치가 일단 다 기본이 나만해. 애들이 다 기본이 나만하다고. 기본이. 그럼 기본을 넘어서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막 190 막 이런 애들. 으아 막 이런 애들. 걔들 오면 작살나요 진짜. 뼈 막 부러지고 막 그래요. 막 맞아가지고.
옛날에 그랬다고. 전두환 때. 왜? 사람들이 자꾸 민주화를 요구하고 자유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 탄압한다. 됐나? 됐어? 그래서 저는 최루가스의 냄새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맡아봤어요. 군대 가면 맡을 수 있는데 화생방 하면서 그때 처음 맡아봤어요. 엄청 독해. 진짜 최루가스를 뒤집어 쓴 사람이 그냥 지하철에 탔을 뿐인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칸 전체가 사람들이 다들 기침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안 맡아봤지? 우리 군대 한번 갈까? 화생방 한 번 하고 나면은 아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거 느낌 올걸? 선생님도 화생방 해보셨어요? Yes. 화생방 하고 나면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겨져요. 왜? 눈물, 콧물, 침 다 흘리고 나와요 애들이. 하면서 여기 뛰어다니면서. 왜? 최루가스 그거 몸에 묻어있는 거 날린다고 바람 부는 쪽으로 이러고 뛰어다녀. 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잘생긴 연예인들도 가면 똑같이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요즘에 안 한다는데. 화생방을? 네. 안 한다고? 네. 진짜? 그렇다고 들었는데. 와 완전 보이스카우트. 와 너무 좋다. 나 가고 싶다 다시. 그게 뭐야? 억울하잖아. 나 2번이나 했는데 하기 싫었는데 젠장. 그거 하면요 막 트름도 나오고 그냥 막 미쳐요 진짜. 막 침 질질 흘리고. 근데 이거를 눈물 난다고 이렇게 닦잖아? 닦으면 안 돼. 닦잖아? 그러면 그 최루가스 입자가 되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거를 현미경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되게 날카롭게 생겼대.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쓱 하는 순간 걔네가 여기를 갈아버리는 거야. 그 입자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더 아파요. 나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내 동기가 절대로 조교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새끼가 나오면서 개새끼들 씨발 그러면서 이렇게 닦은 거야. 여기가 뻘겋게 부었어.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병원 실려갔어. 의부대 실려갔어. 그거 보고 나서 아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들 침 질질 흘리고 막 콧물 질질 흘리면서 하면서 뛰어다니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모습 보고 싶으면 그때 모습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안 해 진짜? 아니 그렇다고 아니 근데 시간이 엄청 단축됐거나 안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시간은 원래 얼마 안 돼요. 1분 정도만 딱 있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1분이 진짜 죽음의 1분이에요. 죽어버릴 것 같아. 선생님 숨 참으면 되잖아요. 숨을 못 참게 해요. 애들이 방독면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 들여보내거든. 거기서 이렇게 막 PT 체조 같은 거 시켜요. 팔 벌려 높이 뛰기 뭐 이런 거 막 30번 시키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쪼그렸다 뛰기 막 이런 거 막 50번 시키고 막 이래요. 애들이 다들 숨 여기까지 올라오잖아. 헉 하잖아. 그 상태에서 방독면을 벗으라고 그래. 딱 들이쉬는 순간 그냥 우와 하면서 나와요. 막 토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왜 1분 이상 안 시키는지 알아? 1분 넘어가면 사람이 그 농도에 이게 사람이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숨쉬는 이 산소 농도하고요 그 최루가스가 들어있는 공기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1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인간은 뭐다? 적응의 동물이죠. 적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깍깍깍 하다가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멀쩡하게 돼요. 그래서 1분까지만 딱 시키는 거야. 일부러. 극한의 괴로움만 느끼고 나가게 하는 거야. 그 다음 괜찮은데? 이건 못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단축해도 아마 30초 할걸? 그럼 그 안에서 군가 부르게 해요. 미친놈들이. 진짜 사나이 부른다. 진짜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 많고 뭐 이러고 있다고. 다 못 부르면 못 나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거지로 부르는 거야.
최악이에요. 한번 해볼래? 최악이야. 근데 그 시위대한테 쏘는 거는 CS 탄이에요. CS 탄이 그 최루가스 탄이에요. 총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퐁 쏘면은 피웅 하면서 날아가지고 톡 떨어져요. 그다음에 영화에서 보면 그 연막탄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톡 떨어져서 그게 푸쉬 하면서 돌면서 여기저기 다 뿌려요. 근데 화생방 훈련장 가면 그게 비싸거든. 우리한텐 그 돈을 쓰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CS 캡슐이라고 있어요. 먹는 그 알약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그 있잖아. 그 양철통 있잖아. 뭐 순창 고추장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큰 통 있잖아. 네모난 거. 그걸 갖다가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 안에다가 땔감을 넣고 불을 떼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 그 CS탄을 올려요. 그럼 애들이 그 열에 녹아가지고 탁탁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탄다고. 그거 가지고 한 500명을 죽여요. 500명이 거기 들어갔다 나와요. 5개 딱 태우면 500명이 죽어나요. 하면서 최악. 내가 평생 흘린 눈물보다 그때 화생방 때 흘린 눈물이 더 많아. 됐나요? 최악입니다. 뭐 얘기 나기까지 왔지?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계엄령 터졌으면 우리는 끝난 거야. 성렬이 오빠 안녕. 이 시대의 낭만주의자. 사랑을 위해서 계엄도 해봤다. 이런 남자잖아. 됐어? 자, 어쨌든 간에. 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이거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의적인 표현이냐? 첫 번째로는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을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다. 빗대서. 두 번째로는 억압적인 정치, 현실을 얘기한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도 또 나오거든요. 마지막 연에서. 그래서 얘는요. 플러스에서 하나 더 보자면 시행을 반복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한다? 상황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백색의 계엄령 해서 끝냈잖아. 명사형 종결이죠? 자, 요걸 통해서 어떠한 분위기? 엄중한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뭐다? 억압적 시대가 지속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야.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거야. 자,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날아온다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거칠한 굴뚝새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도치법 사용됐고요. 자,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부리부리한 솔개 여기 세모치시고요.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자,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요거 네모치시고요. 자, 그리고 눈더미의 무게로 눈더미의 무게 여기 눈더미 여기 세모치시고요. 자, 그리고 소나무 가지들 여기 네모치시고요.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이라고 되어있죠. 자, 그래서 여기 세 줄 묶을게요.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이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세 줄 묶어주시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횡포로 인한 고통 두 번째죠.
자, 떼죽나무와 그리고요. 길 잃고 굶주린 상층층들이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여기서도 대구 사용됐고요. 자, 떼죽나무와 떼끄리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여기 두 줄 묶어줄게요.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여기까지 두 줄 묶어주시고요. 이거 반복되는 부분이죠.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요. 핵심 정리 부분 보시게 되면 자, 전체 구성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 대립적 의미의 시어 위협적 세력 여기 세모 치시고요. 자, 그래서요. 해일, 굵은 눈발,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부리부리한 솔개 얘네 그냥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나약한 존재 네모 치시고요. 굴뚝새, 길 잃은 등산객, 외딴 두매마을, 길 잃고 굶주린 산짐승, 소나무 가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 보시게 되면요. 색채 대비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흰색인 눈과 검은색인 굴뚝새 여기 줄 쭉 그어주시고요. 의 색채 대비를 통해 두 대상의 차이를 여기 줄글자 차이를 시각적으로 부각하기 여기 줄 긋고요. 자, 그리고 크기 대비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백색의 골짜기 여기 줄 긋고요. 숫덩이만한 개로 표현된 굴뚝새 여기 줄 긋고요. 대비하여 포갑적 여기 줄 긋자 포갑적 시대 현실 속 연약한 민중의 처지 여기까지 줄 긋고요. 이것을 형상화했다. 역동적 표현 동그라미 치시고요. 날아오듯 덤벼드는 등과 같은 역동적 표현으로 눈보라의 위협적인 여기 줄 긋자 눈보라의 위협적인 기세 여기까지 줄 긋고요. 이것을 강조했고요. 비유법 동그라미 치시고요. 해일처럼 굽이치는 애는 직유법 여기 줄 긋고요. 그리고 눈보라의 군단 흰 백색의 계엄령에는 은율법을 사용해요. 은율법이 여기 줄 긋고요. 부정적 현실을 드러냈다. 부정적 현실 여기 줄 긋고요. 중의적 표현 동그라미 치시고요.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을 통해 혹독한 여기 줄 긋자 혹독한 자연현상과 억압적인 정치 상황이라는 이중적 의미 여기 줄 긋고요. 시대 상황의 시각적 형상화 백색의 계엄령 눈보라의 군단을 통해서요. 자, 이 시에서는 군사 독재의 억압을 여기 줄 긋자 군사 독재의 억압을 시각 여기까지 줄 긋고요. 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계엄령 여기 줄 긋자 계엄령 군단 등의 용어를 활용하여 당대의 정치 현실을 환기 여기까지 줄 긋고요. 됐죠? 넘어가세요. 자, 작품 개강까지만 하고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그래서 작품 개강 보시게 되면 208페이지 국어대가리입니다. 희곡 단막극입니다. 희곡 단막극 여기 줄 긋고요. 상징적 비판적 여기 줄 긋고요. 자, 그리고요. 주제 보시게 되면요. 현대 산업사회에서 여기 줄 긋자 산업사회에서 기계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여기 줄 긋고요. 특징 보시게 되면요. 상반된 가치관 여기 줄 긋자 상반된 가치관을 지닌 인물 간의 갈등 여기 줄 긋고요. 이게 누구냐면 기임하고 자항이죠. 자, 그리고요. 상징적 배경과 여기 줄 긋자 상징적 배경과 소재를 통해 주제를 우의적 여기까지 줄 긋고요. 으로 표현했다. 됐나요? 잠깐 쉴게요.